수술 동의서 위에 떨어진 지은호의 눈물이 이 집안에서 지금까지 감춰왔던 모든 거짓말을 비추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병실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간이식 수술 동의서라는 활자가 자꾸만 눈에 박혀서 글씨가 번져 보였는데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읽히고 있었어요. 도장을 찍으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일 거라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는데요. 분명히 넌 버려졌었다고 했었어. 입양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정순이가 눈을 붉히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버린 사람들이 왜 다시 딸을 찾아? 그때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숨겨두었던 26년치 서운함이 한꺼번에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모 고성이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다 버리고 나올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간 이식해주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은호는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보고 싶었다는 말보다 먼저 나온 게 이혼과 간 이식이라는 단어였으니까요. 며칠 전 가온재단 회의실에서 고성이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이 놓여 있고 이 사진들의 싸늘한 시선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요. 가온재단 이사장으로서 평생 쌓아 올렸던 명함과 자존심을 고성이는 지금 손으로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후회 이미 다 했어.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면서 고성이는 휴대전화 속 지은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대학 강의실 앞에서 찍힌 사진,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AP그룹 사옥 앞에서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는 사진. 지은호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었는데요. 그날 밤 그녀는 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전부 다 버리고 나올게요. 재단도 남편도 시댁도 다 정리하고 나올게요. 그냥 은호랑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 이식만 막지 말아주세요. 정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제 와서 그 애를 살리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도 당당해요, 고성애 씨? 정순이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비겁해 보였고 더 초라했는데요. 그래서 그날 밤 고성이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진짜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로 다 버리고 나와야겠다. 그게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일지도 몰라. 다음 날 병원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이수빈이 숨을 헉헉대며 계단을 올라오다가 박성재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숨을 가다듬지도 못한 채 그대로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오빠 답은 뭐야? 며칠째 답장을 미루던 박성재를 코너로 몰아넣듯이 이수빈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순간 당황해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무슨 당? 내가 말했잖아. 좋아한다고. 이제는 장난 아니라고. 그날 술김에 한 말도 아니고 지금도 똑같다고 그랬는데 오빠는 대답을 안 하잖아. 병원 로비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가슴께로 끌어안으며 이수빈의 얼굴을 바라봤는데요. 이수빈은 이 병원에서 가장 밝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먼저 물을 건네고 농담을 던지던 사람. 그런데 요즘 이수빈의 표정에는 웃음보다 걱정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치은호와 고성애 그리고 간 이식 이야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빈아. 박성재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은 나도 내 마음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사건도 꼬여있고 은호일도 있고 나까지 너 마음 받아들이면 너까지 이 안에 같이 끌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피하겠다는 거야.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이수빈의 눈에 서운함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줘야지.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계속 기다리는 거 진짜 잘 못하거든. 둘의 사이에 차갑게 갈라진 거리감이 생겼고
그 사이로 간 이식 관련 서류들이 흘러내렸는데요. 떨어진 종이 위에 적힌 이름, 지은호. 그 이름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이지혁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해서 널 찾은 거 아니냐. 우연치고는 너무 아귀가 딱 들어맞는다. 어제 고성희에게 던졌던 말이 이지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본인은 냉정하게 따져본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들은 지은호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까지 계산했을 리가 없어. 지은호는 그날 그렇게 말했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동자는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지은호의 웃음소리가 살짝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고성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간이식해주러 가는 건 아니고. 지은호가 농담처럼 던지는 말에 안에서 가볍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그 말이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는데요. 은호가 저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조금만 더 서 있으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 이지혁은 반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지은호는 고성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간 이식 받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 검사만 하러 가는 거죠. 수치 다시 보고 의사 말도 듣고 그러다 보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은호는 일부러 가볍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고성희는 그런 지은호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호야. 네, 어머니. 지은호가 그렇게 부르자 고성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호칭 안에 정순이도 함께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까 말했었지? 다 버리고 나올 거라고. 네. 듣긴 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도 했잖아요. 제가 이식해드리면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가라고. 나는 못 그래. 그럴 수가 없어. 고성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 병원 복도를 아직도 기억해. 울음소리, 냄새, 형광등 불빛까지도. 근데 어느 날 다 사라져 있었어. 내가 없어진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들어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말하더라. 버렸겠지, 안 키우려고. 그냥 그렇게 믿더라. 지은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럼 진짜로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와서 해봐야 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느껴질 거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말 못했어. 지금까지. 미안해. 고성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은호야. 내가 내간 이식을 해준다고 해도 그걸로 내가 너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다 버리고 나오는 거야. 내 옆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재단이고 남편이고 다 내려놓을 거야. 한동안 둘 사이엔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빼지도 더 세게 잡지도 못한 채로 앉아 있었는데요. 밖에서는 정순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보이는 둘의 뒷모습이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넌 버려졌었다고 했었어. 그날 자신이 했던 말을 정순이는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지은호에게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 아이는 친부모 만나서 잘 살고 있었을까? 내가 데려와서 이 아이 인생을 막아놓은 건 아닐까? 그런 자책이 밤마다 정순이를 잠 못 들게 했었는데요. 지금 문틈 사이에서 보이는 건 자기 딸을 빼앗으러 온 여자가 아니라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한 명의 엄마였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봤다. 그 다음은 저 애가 선택해야지. 간 이식 수술 날짜를 확정하기 위한 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치의와 이식팀, 보호자, 환자 모두가 모이는 자리였는데요.
병원 회의실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치의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치은호 씨는 건강한 편이긴 하지만 간 이식 공여자로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향후 임신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신 의노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정순이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사랑도 제대로 못 해본 애인데 그걸 이렇게 확 잘라버리듯이. 말을 잇지 못하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호는 둘 사이에서 시선을 옮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요. 저 생각해봤어요. 결혼, 애기 물론 언젠가는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언젠가일 뿐이에요. 지금 당장 제 앞에 있는 건 이미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을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말은 마치 시한폭탄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선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는데요. 그때 뒤에서 이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정, 이렇게 빨리 내려야 하는 거냐? 지은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내려야 할 때가 있나 봐요. 질질 끌면 더 힘들어지는 결정 있잖아요. 은호야. 왜요, 대표님? 대표님이라는 호칭에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지은호의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인데 내가 아니어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때도 내가 굳이 이식하겠다고 할 거냐? 지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게 진짜라면요? 진짜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다고 치고 지은호는 그제야 이지혁을 바라봤는데요. 그때는 저도 좀 이기적인 선택을 해보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줄의 희망 같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결심해버린 사람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가온 재단 내부에서 간 이식 관련 비밀 문건 일부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어떤 기자가 재단 이사장, 친딸 간 이식 이용해 이미지 세탁이라는 식의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도 떠돌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소식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그냥 루머로 끝나면 다행인데 기사로 나가면 은호가 제일 먼저 상처받겠지? 신수연, 아니 이수빈은 그 옆에서 불안하게 손을 꼬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막아야지. 어떻게든. 필요하면 내가 직접 기자 만나러 가야 할지도 몰라. 그럼 내가 도와도 돼요? 박성재는 잠시 이수빈을 바라보더니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번만은 같이 하자. 그 대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하지 말기다. 후회 안 해요. 나 오빠 옆에 있겠다고 벌써 말했잖아요. 이수빈은 그렇게 또 한 번 마음을 확인시켜줬는데요. 이번에는 박성재도 그 마음을 모른 척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지은호는 혼자 옥상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않았는데 몸이 자꾸 떨리는 건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뒤에서 발자국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혁이었는데요. 대표님이 여긴 왜요? 내가 내 연락을 계속 안 받아서 도망이라도 간 줄 알았지. 지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간이식해주러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내일 죽는 거 아닐까 고민하러 나온 거예요. 농담처럼 말했는데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는다는 말 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안 죽으려고 이렇게 겁먹어 있는 거예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난 아직도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 엄마 병 생각보다 더 복잡해. 복잡하다는 건 죄가 더 섞여 있다는 뜻이겠죠.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대표님, 만약에요. 진짜로 엄마가 저를 찾은 이유가 처음에는 간 이식 때문이었다 해도 그 뒤에 생긴 마음까지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지혁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넌 그게 괜찮다는 거냐? 괜찮지는 않아요. 많이 밉고 서운하고 솔직히 아직도 믿음 안 가요. 그래도 버려졌다고 믿고 사는 거랑 잃어버렸다고 알게 되는 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적어도 누군가는 날 찾았다는 거니까. 지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를 끝까지 붙들고 키워준 엄마는 정순이고요. 근데 제 얼굴 닮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울면서 매달리는데 그냥 모른 척 지나치기도 어려워요. 이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호가 이미 어느 쪽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두 엄마 사이에서 너 혼자만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한 번에 끝내보려고. 그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지독하게 슬픈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고성이는 수술복 위에 얇은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는데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짜로 다 버리고 나왔어. 핸드백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재단 이사장직 사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장들. 어제 밤늦게까지 도장을 찍고 나니 손이 저릴 정도였는데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이는 수술실 문 앞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고성이와 시선을 몇 번이나 피해보다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다 정리했다면서요. 네. 들으셨군요.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건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은호가 내간 이식을 해주든 안 해주든 언젠가는 했어야 했던 정리였고요. 정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술 끝나고 나서 우리 셋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제는 도망칠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싸늘함과 묵직한 연대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은호 씨가 병실에 안 계세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어디라고요? 두 엄마의 목소리가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잠깐 산책 나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짐도 거의 정리되어 있고요. 네, 간단한 메모랑 휴대전화만 남겨두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고성이의 손에서 담요가 툭 떨어졌습니다. 또 잃어버린 거야.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건지도 모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정순이는 간호사의 손에서 메모를 낚아채듯 가져와 읽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나쁜 짓 하러 가는 건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고 싶어요. 지은호. 두 엄마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탓할 겨를도 없었는데요. 그 시각 지은호는 오래된 버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몇 번을 지나갔는지도 모를 동네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고 손에 쥔 건 낡은 종이 한 장뿐이었어요. 입양되기 전 기록이 남아있는 보호소 주소였습니다. 나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던 거지? 지은호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식 수술대 위가 아니라 자기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처음부터 마주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오래전에 문을 닫았는지 보호소 건물은 이미 다른 시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간판만 희미하게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뒤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이번에도 이지혁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 입양 기록, 나도 같이 봤잖아. 너 혼자 들여다보다 말고 나한테도 보여줬었지. 주소까지 다 있었고. 지은호는 피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긴 제가 대표님 너무 믿긴 했죠.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고. 잠시 농담 비슷한 말을 주고받다가 둘은 건물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 네. 무서워서요. 왠지 여기 오면 내가 진짜 버려졌던 애 같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지은호는 조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요, 누가 날 버렸는지, 누가 날 찾았는지, 누가 날 붙들고 있었는지, 그걸 다 보고 나서 수술대에 눕고 싶은 기분이에요. 그래야 적어도 제 선택이 누구 때문이었는지 똑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혼자 올 정도면 사실 수술 여부는 이미 마음으로 정한 거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는데요. 이상하게 아무리 돌아봐도 결국에는 하는 쪽으로 자꾸 돌아오더라고요. 왜? 안 하면요, 평생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이식했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해버리면 후회해도 한 가지 후회만 하면 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슬픈 결심이 그렇게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두 엄마는 동시에 지은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은호야, 지은호. 두 목소리가 섞여서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둘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한 번만 제발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누군가에 떠밀려서 수술대에 누워지는 느낌 말고요. 정순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간 줄 알고 또 내가 사라지는 줄 알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고성이도 말문이 막힌 듯 울기만 했는데요. 결국 겨우 말을 안 했습니다. 다시 안 올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미안해. 또 널 잃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려서. 지은호는 두 사람 앞에 서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간 이식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두 엄마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건? 뭔데 말해봐. 지은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우리 셋이서 같이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주세요. 제가 왜 잃어버려졌는지,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날 얼마나 찾았는지도요.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요. 그건 어른들에 대한 요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진실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정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숨기지 않을게. 내가 묻는 건 다 말해줄게. 고성이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는데요. 그래. 나도 숨기지 않을게. 대신 그때 내가 엄마 둘 다 미워해도 괜찮아.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벌이니까. 잠깐의 평온이 흘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오며 서류를 흔들었는데요. 은호 씨. 지은호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는 숨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가온재단 관련 기사. 일단 막 회의실에서 고성이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 이 놓여 있고 이 사진들의 싸늘한 시선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요. 가온재단 이사장으로서 평생 쌓아 올렸던 명함과 자존심을 고성이는 지금 손으로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후회 이미 다 했어.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면서 고성이는 휴대전화 속 지은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대학 강의실 앞에서 찍힌 사진,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AP그룹 사옥 앞에서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는 사진. 지은호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였는데요. 전부 다 버리고 나올게요. 재단도 남편도 시댁도 다 정리하고 나올게요. 그냥 은호랑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 이식만 막지 말아주세요. 정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제 와서 그 애를 살리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도 당당해요, 고성애 씨? 정순이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비겁해 보였고 더 초라했는데요. 그래서 그날 밤 고성이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진짜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로 다 버리고 나와야겠다. 그게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일지도 몰라. 다음 날 병원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이수빈이 숨을 헉헉대며 계단을 올라오다가 박성재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숨을 가다듬지도 못한 채 그대로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오빠 답은 뭐야? 며칠째 답장을 미루던 박성재를 코너로 몰아넣듯이 이수빈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순간 당황해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무슨 다? 내가 말했잖아. 좋아한다고. 이제는 장난 아니라고. 그날 술김에 한 말도 아니고 지금도 똑같다고 그랬는데 오빠는 대답을 안 하잖아. 병원 로비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가슴께로 끌어안으며 이수빈의 얼굴을 바라봤는데요. 이수빈은 이 병원에서 가장 밝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먼저 물을 건네고 농담을 던지던 사람. 그런데 요즘 이수빈의 표정에는 웃음보다 걱정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치은호와 고성애 그리고 간 이식 이야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빈아. 박성재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은 나도 내 마음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사건도 꼬여 있고 은호일도 있고 나까지 너 마음 받아들이면 너까지 이 안에 같이 끌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피하겠다는 거야.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이수빈의 눈에 서운함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줘야지.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계속 기다리는 거 진짜 잘 못하거든. 둘의 사이에 차갑게 갈라진 거리감이 생겼고 그 사이로 간 이식 관련 서류들이 흘러내렸는데요. 떨어진 종이 위에 적힌 이름, 지은호. 그 이름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이지혁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해서 널 찾은 거 아니냐. 우연치고는 너무 아귀가 딱 들어맞는다. 어제 고성이에게 던졌던 말이 이지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본인은 냉정하게 따져본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들은 지은호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그렇게 말했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동자는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지은호의 웃음소리가 살짝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고성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간이식해주러 가는 건 아니고. 지은호가 농담처럼 던지는 말에 안에서 가볍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그 말이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는데요. 은호가 저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조금만 더 서 있으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 이지혁은 반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지은호는 고성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간 이식 받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 검사만 하러 가는 거죠. 수치 다시 보고 의사 말도 듣고 그러다 보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은호는 일부러 가볍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고성이는 그런 지은호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호야. 네, 어머니. 지은호가 그렇게 부르자 고성이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호칭 안에 정순이도 함께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까 말했었지? 다 버리고 나올 거라고. 네. 듣긴 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도 했잖아요. 제가 이식해드리면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가라고. 나는 못 그래. 그럴 수가 없어.
고성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 병원 복도를 아직도 기억해. 울음소리, 냄새, 형광등 불빛까지도. 근데 어느 날 다 사라져 있었어. 내가 없어진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들어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말하더라. 버렸겠지, 안 키우려고. 그냥 그렇게 믿더라. 지은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럼 진짜로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와서 해봐야 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느껴질 거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말 못했어. 지금까지. 미안해. 고성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은호야. 내가 내간 이식을 해준다고 해도 그걸로 내가 너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다 버리고 나오는 거야. 내 옆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재단이고 남편이고 다 내려놓을 거야. 한동안 둘 사이엔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빼지도 더 세게 잡지도 못한 채로 앉아 있었는데요. 밖에서는 정순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보이는 둘의 뒷모습이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넌 버려졌었다고 했었어. 그날 자신이 했던 말을 정순이는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지은호에게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 아이는 친부모 만나서 잘 살고 있었을까? 내가 데려와서 이 아이 인생을 막아놓은 건 아닐까? 그런 자책이 밤마다 정순이를 잠 못 들게 했었는데요. 지금 문틈 사이에서 보이는 건 자기 딸을 빼앗으러 여자가 아니라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한 명의 엄마였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봤다. 그 다음은 저 애가 선택해야지. 간 이식 수술 날짜를 확정하기 위한 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치의와 이식팀, 보호자, 환자 모두가 모이는 자리였는데요. 병원 회의실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치의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 씨는 건강한 편이긴 하지만 간 이식 공여자로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향후 임신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신 은호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정순이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사랑도 제대로 못 해본 애인데 그걸 이렇게 확 잘라버리듯이. 말을 잇지 못하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호는 둘 사이에서 시선을 옮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요. 저 생각해봤어요. 결혼, 애기 물론 언젠가는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언젠가일 뿐이에요. 지금 당장 제 앞에 있는 건 이미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을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말은 마치 시한폭탄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선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는데요. 그때 뒤에서 이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정, 이렇게 빨리 내려야 하는 거냐? 지은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내려야 할 때가 있나 봐요. 질질 끌면 더 힘들어지는 결정이 있잖아요. 은호야. 왜요, 대표님? 대표님이라는 호칭에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지은호의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인데 내가 아니어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때도 내가 굳이 이식하겠다고 할 거냐? 지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게 진짜라면요? 진짜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다고 치고 지은호는 그제야 이지혁을 바라봤는데요. 그때는 저도 좀 이기적인 선택을 해보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줄의 희망 같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결심해버린 사람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가까운 재단 내부에서 간 이식 관련 비밀 문건 일부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어떤 기자가 재단 이사장, 친딸 간 이식 이용해 이미지 세탁이라는 식의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도 떠돌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소식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그냥 루머로 끝나면 다행인데 기사로 나가면 은호가 제일 먼저 상처받겠지. 신수연, 아니 이수빈은 그 옆에서 불안하게 손을 꼬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막아야지. 어떻게든. 필요하면 내가 직접 기자 만나러 가야 할지도 몰라. 그럼 내가 도와도 돼요? 박성재는 잠시 이수빈을 바라보더니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번만은 같이 하자. 그 대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하지 말기다. 후회 안 해요. 나 오빠 옆에 있겠다고 벌써 말했잖아요. 이수빈은 그렇게 또 한 번 마음을 확인시켜줬는데요. 이번에는 박성재도 그 마음을 모른 척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지은호는 혼자 옥상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않았는데 몸이 자꾸 떨리는 건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뒤에서 발자국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혁이었는데요. 대표님이 여긴 왜요? 내가 내 연락을 계속 안 받아서 도망이라도 간 줄 알았지. 지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간이식해주러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내일 죽는 거 아닐까 고민하러 나온 거예요. 농담처럼 말했는데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는다는 말 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안 죽으려고 이렇게 겁먹어 있는 거예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난 아직도 이걸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 엄마 병 생각보다 더 복잡해. 복잡하다는 건 죄가 더 섞여 있다는 뜻이겠죠.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대표님, 만약에요. 진짜로 엄마가 저를 찾은 이유가 처음에는 간 이식 때문이었다 해도 그 뒤에 생긴 마음까지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지혁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넌 그게 괜찮다는 거냐? 괜찮지는 않아요. 많이 밉고 서운하고 솔직히 아직도 믿음 안 가요. 그래도 버려졌다고 믿고 사는 거랑 잃어버렸다고 알게 되는 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적어도 누군가는 날 찾았다는 거니까. 지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를 끝까지 붙들고 키워준 엄마는 정순이고요. 근데 제 얼굴 닮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울면서 매달리는데 그냥 모른 척 지나치기도 어려워요. 이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호가 이미 어느 쪽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두 엄마 사이에서 너 혼자만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한 번에 끝내보려고. 그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지독하게 슬픈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고성이는 수술복 위에 얇은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는데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짜로 다 버리고 나왔어. 핸드백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재단 이사장직 사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장들. 어제 밤늦게까지 도장을 찍고 나니 손이 저릴 정도였는데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이는 수술실 문 앞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고성이와 시선을 몇 번이나 피해보다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다 정리했다면서요. 네. 들으셨군요.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건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은호가 내간 이식을 해주든 안 해주든 언젠가는 했어야 했던 정리였고요. 정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술 끝나고 나서
우리 셋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제는 도망칠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싸늘함과 묵직한 연대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은호 씨가 병실에 안 계세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어디라고요? 두 엄마의 목소리가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잠깐 산책 나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짐도 거의 정리되어 있고요. 네, 간단한 메모랑 휴대전화만 남겨두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고성희의 손에서 담요가 툭 떨어졌습니다. 또 잃어버린 거야.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건지도 모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정순이는 간호사의 손에서 메모를 낚아채듯 가져와 읽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나쁜 짓 하러 가는 건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고 싶어요. 지은호. 두 엄마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탓할 겨를도 없었는데요. 그 시각 지은호는 오래된 버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몇 번을 지나갔는지도 모를 동네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고 손에 쥔 건 낡은 종이 한 장뿐이었어요. 입양되기 전 기록이 남아있는 보호소 주소였습니다. 나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던 거지? 지은호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식 수술대 위가 아니라 자기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처음부터 마주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오래전에 문을 닫았는지 보호소 건물은 이미 다른 시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간판만 희미하게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뒤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이번에도 이지혁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 입양 기록, 나도 같이 봤잖아. 너 혼자 들여다보다 말고 나한테도 보여줬었지. 주소까지 다 있었고. 지은호는 피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긴 제가 대표님 너무 믿긴 했죠.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고. 잠시 농담 비슷한 말을 주고받다가 둘은 건물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 네. 무서워서요. 왠지 여기 오면 내가 진짜 버려졌던 애 같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지은호는 조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요, 누가 날 버렸는지, 누가 날 찾았는지, 누가 날 붙들고 있었는지, 그걸 다 보고 나서 수술대에 눕고 싶은 기분이에요. 그래야 적어도 제 선택이 누구 때문이었는지 똑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혼자 올 정도면 사실 수술 여부는 이미 마음으로 정한 거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는데요. 이상하게 아무리 돌아봐도 결국에는 하는 쪽으로 자꾸 돌아오더라고요. 왜? 안 하면요, 평생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이식했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해버리면 후회해도 한 가지 후회만 하면 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슬픈 결심이 그렇게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두 엄마는 동시에 지은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은호야. 지은호. 두 목소리가 섞여서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둘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한 번만 제 발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누군가에 떠밀려서 수술대에 누워지는 느낌 말고요. 정순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간 줄 알고 또 내가 사라지는 줄 알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고성이도 말문이 막힌 듯 울기만 했는데요. 결국 겨우 말을 안 했습니다. 다시 안 올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미안해. 또 널 잃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려서. 지은호는 두 사람 앞에 서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간 이식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두 엄마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건? 뭔데 말해봐.
지은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우리 셋이서 같이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주세요. 제가 왜 잃어버려졌는지,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날 얼마나 찾았는지도요.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요. 그건 어른들에 대한 요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진실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정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숨기지 않을게. 내가 묻는 건 다 말해줄게. 고성이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는데요. 그래. 나도 숨기지 않을게. 대신 그때 내가 엄마 둘 다 미워해도 괜찮아.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뻘이니까. 잠깐의 평온이 흘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오며 서류를 흔들었는데요. 은호 씨. 지은호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는 숨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가온재단 관련 기사 일단 막았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조건이요? 수술 결과랑 그 이후에 가족사 재정비를 일정 부분 공식적으로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미지 세탁 프레임을 막으려면 오히려 솔직하게 내놓으라는 식이죠.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사가 전국민 구경거리가 되겠다는 소리잖아요. 정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수술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은 또 한 번 그녀의 몫이었는데요. 기사로 나가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든 어차피 제 인생이잖아요. 제가 선택해서 수술하는 거면 그 뒷감당도 제가 같이 할게요. 대신 저 혼자만 욕먹게 두진 말아주세요. 그 말에 이지혁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볼게. 회사도 같이 움직일 거고. AP그룹 이름 걸고. 고성이가 놀란 눈으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왜 내가 거기까지 나서니? 이지혁. 은 잠시 망설이다가 드디어 숨겨두었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지은호가 그냥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요.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또 한 번 흔들렸는데요. 이 고백은 사랑을 확인하는 달콤한 순간이 아니라 모두가 상처로 물든 자리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심이었고 더 아팠습니다. 수술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불안, 죄책감, 기대, 희망, 사랑, 미움 그 모든 감정이 복도와 병실을 떠돌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살기 위해, 누군가는 버티기 위해, 누군가는 떠나지 않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실 문이 천천히 닫혀가는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정순이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번만큼은 이 아이 편 좀 들어줘요. 고성이는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얘가 나 때문에 평생 후회하게 된다면 그 후회의 절반은 나한테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리고 지은호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니까 울어도 웃어도 도망치지 말자. 나중에 진짜 화려한 날이 온다면 그때는 두 엄마랑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밥 먹고 수다 떠는 날이면 좋겠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붉은 불빛이 작게 점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꺼졌을 때 어떤 얼굴들이 웃고 있을지, 어떤 진실들이 드러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의 다음 장이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